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 조셉 머피 지음, 김미옥 옮김. 믿음이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아이디어, 씨앗을 심고 기대라는 물과 비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실현됩니다. 마음의 건축가가 되세요. 검증된 기법을 이용해 보다 웅대하고 위대한 인생을 설계하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경우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세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의 주관적인 우주적 마음을 통해 작용하는 치유와 생명력, 완전한 건강에 대한 생각을 심어주어 그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세요. The Power of Your Subconscious Mind. 조셉 머피. 내면의 보물창고. 잠재의식은 언제나 생명을 지향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현재 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 진실한 생각을 들여보내세요. 잠재의식은 습관적인 마음의 패턴에 따라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으니까요. 마음의 눈을 뜨고 내면의 무한한 보물창고를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부가 당신의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거기서 꺼내 멋지고 즐겁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안에 이처럼 무한한 지성과 끝없는 사랑의 보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바라는 대로 끄집어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자성을 띠게 된 쇠붙이는 자기 무게의 약 12배나 되는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성을 잃은 쇠붙이는 깃털 하나도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자성을 띠게 된 사람은 믿음과 확신으로 충만한 이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승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또 한 가지 타입은 자성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는 두려움과 의심에 차 있습니다. 기회가 찾아와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돈을 잃게 될지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거야. 이런 사람은 인생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한다면 그저 지금 있는 곳에 머물러 있게 될 테니까요. 자성을 띤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영원한 시대의 비밀을 발견하세요. 영원한 시대의 비밀. 영원한 시대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원자 에너지의 비밀일까요? 행성 간 여행의 비밀일까요? 블랙홀의 비밀일까요?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커다란 시대 비밀은 무엇일까요? 어디서 그 비밀을 찾아내 그 힘을 발휘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영원한 시대의 비밀은 바로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깃들어 있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재의식을 거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비밀을 찾은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놀라운 힘.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잠재의식의 힘을 찾아내어 그 힘을 끌어내는 법을 배우면 당신의 삶은 더욱 힘차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될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힘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모든 국면에 그 힘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책에 적혀있는 간단한 기법과 절차를 따르면 당신은 필요한 지식과 이해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빛에서 영감을 받아 새 힘이 솟구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의 희망을 깨닫고 모든 꿈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결심하세요. 그리하여 당신이 여태 살아온 것보다 더 웅대하고 풍요롭고 고귀한 삶을 누리세요. 당신의 잠재의식 밑바닥에는 무한한 지혜와 힘과 필요한 모든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개발되고 표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이런 잠재력을 당신이 알아채기만 한다면 그 잠재력은 곧 형태를 갖추고 외부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에 숨어있는 무한한 지성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나 당신이 바라는 무엇이든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상이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발명이나 발견을 하거나 책이나 희곡을 쓸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깃들어 있는 이 무한한 지성은 놀라운 지혜를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 당신의 삶에 있어서 완전한 표현과 올바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뿐 아니라 그곳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잠재의식의 지혜를 통해 당신은 이상적인 반려자를 끌어당길 수도 있고 진실한 사업 파트너나 동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돈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지혜는 당신의 마음이 바라는 대로 되고자 하는 인간이 되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재정적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사상과 감정과 힘과 빛과 사랑과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내면 세계를 발견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강력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는 열쇠가 있고 모든 결과의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이 숨겨진 힘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실제로 풍요롭고 안전하고 기쁘게 앞장서 전진하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잠재의식의 힘 덕분에 사람들이 좌절감을 떨치고 일어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활기차고 강한 사람이 되어 스스럼 없이 사회에 나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유쾌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는 불안과 상처 입은 마음을 낫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치유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당신은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당신은 모든 종류의 물질적, 정신적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확고한 기초를 찾아라.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확고한 기초가 없으면 어떤 분야에서든 노력을 해도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능숙하게 잠재의식을 부리려면 그 전에 잠재의식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당신은 효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루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 잠재의식의 힘을 잘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직 화학자로서 연구원 시절에 내가 처음 배운 것은 수소와 산소 원자를 2대1의 비율로 결합시키면 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따금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거의 언제나 항상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알다시피 산소와 탄소의 원자를 한 개씩 결합시키면 일산화탄소라는 유해가스가 생깁니다. 그러나 산소 원자를 하나 더 추가하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 기체는 동물에 무해하고 식물에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원리라는 것이지요. 잠재의식의 원리는 화학이나 물리학, 수학의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화학적 힘이나 물리적 힘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 분야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잠재의식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가령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누구든지 인정하는 원리를 생각해보세요. 보편적 원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물을 비롯해 물과 같이 작용하는 모든 액체에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그들은 거대한 피라미드의 토대를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기술자들은 관계시설에서부터 수력발전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계획할 때 이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에 열을 가하면 팽창한다는 원리를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진리입니다. 쇠붙이를 가열하면 중국이든 영국이든 인도든 궤도를 선회하는 우주정거장이든 장소에 관계없이 팽창합니다. 물질에 열을 가하면 팽창한다는 것은 보편적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겨진 것은 무엇이든 당신의 건강이나 체험, 사건으로 우주 공간의 광활한 스크린에 표현된다는 것도 보편적 진리입니다.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원리라는 말은 사물이 작동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전류는 고전유에서 저전유로 흐른다는 것이 전기의 주요 원리입니다. 전등을 켜거나 전기 스토브로 요리를 할 때 당신은 전기의 원리를 바꿀 수는 없지만 전기를 이용합니다. 전기의 특성을 이용해 여러 면에서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굉장한 발명과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원리이며 믿음의 법칙에 따라 작용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왜 작용하는가, 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단순하고 아름답게 묘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부터 24절. 마음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는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을 믿는 것이며 믿음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믿음이란 마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는 지극히 간단한 것으로서 단지 그 자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사건, 상황과 행위는 모두 당신의 생각에 대한 잠재의식의 반응입니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당신이 믿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것은 자신의 마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그릇된 믿음이나 지론, 미신, 공포 등을 믿지 마세요. 결코 변하지 않은 삶의 영원한 진리와 진실을 믿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전진하고 향상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잠재의식의 원리를 충실히 응용하는 사람은 누구든 자기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 과학적이고도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기도는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생각은 초기에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반작용은 생각의 성질에 따라 잠재의식으로부터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언제든지 당신의 마음이 조화와 건강과 평화와 선의에 관한 생각으로 차 있도록 하세요. 그렇게만 하면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대상이 진짜든 가짜든 간에 당신은 결과를 얻습니다. 잠재의식은 마음속의 생각에 반응합니다. 마음속의 생각을 믿음으로 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청사진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을 개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마음.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뚜렷이 다른 기능을 가진 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분별하는 경계선은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음의 두 기능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각각 별개의 속성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구별하기 위해 많은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객관적 마음과 주관적 마음,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깨어있는 마음과 잠자고 있는 마음, 표면적인 자아와 심층적인 자아, 자발적인 마음과 자발적이 아닌 마음, 남성적인 마음과 여성적인 마음 등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포된 의미가 무엇이든 이 모든 것들은 본질적인 마음의 이중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마음의 이중적인 성질을 표시하기 위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적절한 말이 있다면 그 말을 쓰도록 하세요. 요점은 마음의 이중성을 알아채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마음의 두 가지 기능을 알려면 우선 정원을 보듯이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정원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잠재의식이라는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당신이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습관적 사고에 따라 그렇게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당신은 자신의 몸과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의식에 씨를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좋은 씨앗이든 나쁜 씨앗이든 어떤 씨앗이라도 싹이 터 성장케 하는 비옥한 모판 흙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수확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든 생각이 원인이며 모든 상황은 그 결과입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상황이 생기도록 당신의 생각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평화와 행복, 적절한 행위, 선의, 번영이라는 생각의 씨앗을 심으세요. 이와 같은 훌륭한 생각을 조용히, 확신을 가지고 숙고하세요. 그런 생각을 자신의 현재의식 속에 충분히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마음의 정원에 이처럼 훌륭한 생각의 씨앗을 꾸준히 심으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눈부신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올바르게 생각하고 진리를 이해하며 당신의 잠재의식에 담겨있는 생각이 건설적이고 조화롭고 평화로울 때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은 그 생각에 응답해서 조화로운 상황과 바람직한 환경 등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사고 과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은 어떤 어려운 문제나 곤란한 상황에도 잠재의식의 힘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만물을 다스리는 무한한 힘과 전능한 신의 섭리에 의식적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이 어디에 살고 있더라도 어느 부류에 속해 있더라도 대다수의 인간은 외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의식 있는 사람들은 내적인 세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적인 세계가 외적인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으며 당신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마음에 떠올린 상상이 당신의 경험을 구성하는 원리입니다. 내적인 세계가 유일한 창조력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 앞에 드러난 외부 세계에서 발견되는 것은 모두 마음속 내면 세계에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상호작용에 관한 진리만 알면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을 바꾸고자 한다면 우선 원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장 그 상황과 환경을 고치려 들지만 그것은 엄청나게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결과가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불화와 혼란, 결핍, 부자유 등을 제거하려면 우선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원인이란
당신의 현재의식을 사용하는 방식, 즉 당신이 생각과 상상력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원인을 바꾸세요. 그러면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당신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풍요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적 사고는 당신의 의식적 사고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의식적 사고에 의해 형성되는 도관의 형태에 따라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과 지혜, 활력, 에너지가 흐르는 것입니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의 도관을 만드세요. 그러면 그 무한한 에너지가 도로 당신에게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책의 각 장에는 마음의 법칙을 실제로 적용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예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법을 배우기만 하면 당신은 가난 대신에 풍요를, 미신과 무지 대신에 지혜를, 마음의 고통 대신에 평화를, 실패 대신에 성공을, 슬픔 대신에 기쁨을, 어둠 대신에 빛을, 불화 대신에 조화를, 공포 대신에 믿음과 확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은총은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위대한 과학자나 예술가, 시인, 가수, 저작가, 발명가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놀라운 힘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 힘이 바로 이것이니까요. 저 위대한 오페라 테너 가수 엔리코 카루소가 한때 무대 공포증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공포감 때문에 경련이 일어나 목이 조이고 그로 인해 목구멍이 마비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무대 의상을 입고 무대 뒤에 서 있는 동안에 그의 얼굴에는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몇 분 후에는 무대에 나가 수많은 열성 팬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참담한 기분이었습니다. 카루소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 다들 나를 비웃을 거야. 난 이제 끝장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분장실로 돌아가 느닷없이 외쳤습니다. 내 속에 있는 작은 나가 큰 나를 목졸라 죽이려 하고 있다. 그는 다시 무대에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작은 나를 향해 호령했습니다. 무대로 나가라. 큰 나가 나를 통해 노래를 부르고 싶단다. 카루소가 큰 나라고 말한 것은 그의 잠재의식이라는 무한한 힘과 지혜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외쳤습니다. 나가라 나가. 큰 나가 노래를 부르려고 한다니까? 그러자 그의 잠재의식은 자기 내면의 활력을 풀어주었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자 그는 무대로 걸어나가 훌륭하고 당당한 태도로 노래를 불러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카루소는 두 가지 차원의 마음, 즉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마음과 잠재적이고 불합리한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생각의 성질에 따라 반응합니다. 당신의 현재의식, 카루소가 말하는 작은 나, 이 공포와 근심과 불안에 차 있을 때는 당신의 잠재의식, 큰 나 속에 일어난 부정적인 감정이 풀려나와 현재의식을 공포와 불길한 예감, 절망감으로 넘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저 위대한 카루소의 선례를 따르세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난 불합리한 감정에게 단호하고 위험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만 조용히 해. 내가 대장이다. 나를 따르라. 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닌데 함부로 끼어들면 안 돼. 마음속 깊이 일어난 자아의 분별 없는 움직임에 권위와 확신을 가지고 말을 건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볼수록 재미있고 흥미진진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조화로움과 평화가 가득히 밀려들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의식이 잠재적이라든가 종속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중요한 차이점과 작동 방식. 현재의식은 배의 함교에 있는 선장이나 항해장과 같습니다. 그는 기관실에 있는 선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지시를 받은 선원들이 보일러와 기계, 기구 등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기관실의 선원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만약 함교에 있는 사람이 나침반과 6분의 같은 기구를 사용한 결과에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지시를 하게 되면 그들은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기관실의 선원들은 그의 명령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을 훤히 알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원들은 누구든지 선장에게 말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선장의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선장은 그 배의 주인으로서 그의 명령은 실행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현재의식은 선장으로서 당신의 배, 즉 당신의 육체나 환경을 비롯한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당신의 현재의식이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데 따라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이 내리는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나는 그런 것을 살 여유가 없다 또 되풀이해서 말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당신이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하도록 이를 처리합니다. 나는 저런 차를 사거나 저런 휴가 여행을 하든가 저런 집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고 자주 말하는 한 당신의 잠재의식은 틀림없이 당신의 명령에 따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평생 이런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믿겠지요. 하지만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은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상황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전야에 니나라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다니는 여대생이 베버리 힐스의 고급 쇼핑 구역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기대로 잔뜩 부풀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마스 휴가를 뉴욕주의 버팔로에 있는 가족과 함께 보낼 참이었습니다. 한 상점을 지나가다가 쇼윈도에 진열된 아름다운 스페인산 가죽 숄더백이 니나의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 가방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가격표를 보고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마터면 그녀는 난 그런 비싼 가방을 살 여유가 없어 라고 말할 뻔했지만 그때 마침 나의 강연에서 들었던 내용을 기억해냈습니다. 결코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세요. 당장 생각을 바꾸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쇼윈도 안을 뚫어지게 응시하면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 가방은 내 거야. 저건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고 나는 마음속으로 그 물건을 받아들이고 있어. 그러면 나의 잠재의식이 내가 그 물건을 받아들이도록 처리해 줄 거야. 그날 저녁에 니나는 약혼자를 만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세련되게 포장된 선물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숨을 죽이면서 그녀는 포장을 풀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녀가 발견했던 그 가방, 마음속으로 자기 것이라고 결정한 바로 그 가방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마음을 기대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고는 그 일을 달성 권능을 가진 잠재의식에게 내맡겼던 것입니다. 나중에 니나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가방을 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 것이 되었지요. 내가 필요로 하는 돈과 모든 물건을 다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알고 있답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보고입니다. 잠재의식의 응답. 수개월 전에 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 루스라는 부인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75세 된 미망인으로 자식은 다 성장했습니다. 약간의 연금과 사회보장기금으로 혼자서 생활하고 있지요. 이따금 그런 삶이 부질없고 희망 없는 것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던 차에 잠재의식의 힘에 대한 당신의 강연이 생각났습니다. 당신은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잠재의식에 전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해보기로 했습니다.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실어 때때로 이런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친절하고 다정하고 영적인 기질의 사람과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약 2주일간 줄곧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모퉁이 약방에서 은퇴한 약사를 소개받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친절하고 이해심이 있으며 대단히 신앙이 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제 기도에 대한 완벽한 응답이었습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 그분은 저에게 구원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럽에서 밀월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의 섭리에 따라 결합된 것은 저의 잠재의식의 내재해 있는 지성의 덕택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루스는 보고가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 기도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하여 긍정적인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이 잠재의식이야말로 창조적인 매체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머릿속에서 주관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에 성공한 순간 그녀의 잠재의식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해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지혜와 지성이 충만한 그녀의 잠재의식이 신의 섭리에 따라 두 사람을 결합시킨 것입니다. 반드시 다음 말씀에 따라 생각하도록 하세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제4장 8절. 기억할 만한 요점. 1. 당신의 내면에는 무한한 보고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라는 대로 응답을 받으려면 자신의 내면을 살피세요. 2. 모든 시대의 위인들이 가졌던 커다란 비밀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잠재의식의 힘을 찾아내어 그 힘을 발휘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똑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3. 당신의 잠재의식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기 전에 나는 6시에 일어나고 싶다. 고 당신의 잠재의식에 암시를 주면 잠재의식은 정확히 그 시간에 깨워줍니다. 4.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몸을 쥐었기에 당신의 병을 치유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매일 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완전한 건강을 꿈꾸며 잠들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충실한 하인인 잠재의식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5. 무엇이든 생각이 원인이며 모든 상황은 그 결과입니다. 6. 좋은 책이나 각본을 쓰거나 청중에게 말을 잘하고 싶다면 사랑과 정성을 다해 그 생각을 당신의 잠재의식에 주입하세요. 그렇게 하면 잠재의식은 그에 따라 응답해줍니다. 7. 당신은 항해 주인인 배의 선장과 같습니다. 선장이 올바른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자신의 모든 체험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잠재의식에 대해